안녕하세요. 정석이 알고 싶다 수학상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18년도 고등학생 교육과정으로 작성된 기본 수학 정석 강의고요. 중요 문제 및 쉬운 내용 위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1번 문제인데요. 지수 문제인데 이런 걸 많이 이제 나눗셈이 있으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7이 위에 9개 있고 아래에 4개가 있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 x가 들어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분모에 x가 있는데 결국 우선 숫자만 계산해 보면은 7이 5개가 남았으니까 7의 5제곱을 표현하고 7의 x로 나눴을 때 1이 되려면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x가 5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거죠.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나누기는 이렇게 빼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빼기로 들어가서 4도 빼주고 x도 빼줘서 그게 1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수 같은 경우는 1을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면 7의 0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걸 배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계산해 주셔서 5 빼기 x가 0이 되면은 x가 5이다.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수 더하기 문제들을 친구들 해보면 많이 틀리는데요. 4의 3제곱이 4개가 있다. 그거를 2의 몇 제곱으로 표현하라 이런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4의 세제곱을 다 계산해줘요. 그럼 64네요. 이거가 4개 있으니까 다 더해주세요. 더해주면은 256이죠. 256을 지수로 표현하면은 2의 8제곱이다. 그래서 x가 8이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기왕이면은 지수를 한번 풀어보면은 4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6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2의 6제곱이 4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4를 곱하게 되니까 결국 2의 제곱이고 이 6이랑 이 지수 2랑을 더할 수가 있죠. 이게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2의 8제곱이 x가 돼야 돼요. 그래서 x가 8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항식의 계산인데요. 어떤 네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게 곱해져 있으니까 얘가 나누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누어 줄 때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보낸다. 보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친구들이 얘만 줘요. 첫 번째 것만. 이 두 번째, 세 번째 줘야 된다는 걸 맨날 까먹거든요. 그래서 다 주어야 된다. 이거를 주의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면은 2AB가 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약분을 해주면은 요게 이제 위랑 약분이 계산되면서 처음에는 4AB의 세제곱 2분의 5A 제곱 빼기 9A 세제곱 B제곱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여기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요거를 많이 틀려서 한번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나눗셈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x 빼기를 이 전체식으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는 이 문제 자체가 상수항이 없어서 0으로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아 주시고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얘를 이 식으로 놨을 때 지금 먼저 목표가 3의 x 세제곱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먼저 최고차항부터 싹 없애줘야 돼서 이 부분을 없애려면은 얘로 나눠줬을 때 3x 제곱을 넣으시면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면서 여기를 빼줘야 된다 그랬죠. 빼주시면 여기다 날라가면서 여기는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x 제곱만 남고 밑에 부분은 그냥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이 부분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x를 곱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빼기로 돼요. 빼기로 되면서 지워주고 5x만 남게 됩니다. 여기는 0은 내려올 게 없죠. 숫자가 원래 있었으면 내려오면 되고 요거 자체를 또 얘를 없애야 돼요. 5x를. 그래서 뭔가 곱했을 때 5를 곱해서 여기를 빼주면은 없어지겠죠. 없어지면서 여기는 플러스가 되니까 5가 된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부호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있으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같은 문제를 한번 조립제법이라는 걸 사용해 볼 건데요. 값이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식을 써주실 때 여기가 상수항이 없더라도 꼭 뭔가 자리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상수항 1차, 2차, 3차 자리는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숫자가 없다면 0을 써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0이 되는 값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1이죠. 그래서 1을 써주신 다음에 이 첫 부분을 그냥 내려오면 됩니다. 이건 규칙이니까 외워주세요. 다음에는 주황색 1이랑 요 3이 곱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곱해져서 올라간 다음에 이 마이너스 4가 더해지면서 내려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할 건데요. 여기는 1이랑 여기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더해서 내려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보면요. 요 5랑 1이 곱해지겠죠. 그럼 5로 올라가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서 더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0이랑 5를 더하면은 요 부분이 나머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무리 정리를 하면요. 요 부분이 몫이라 그랬죠? 네, 몫인데 상수항 1차, 2차라 그랬으니까 이 몫을 표현해 보면요.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이고 이쪽 마지막의 부분이 항상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몫과 나머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실제로 나눈 것보다는 이게 편하죠. 원래 있던 문제에서 숫자만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써놓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요. 색칠된 부분에 숫자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아직 XY가 없죠. 그래서 묶어 주시면은 XY가 나온 다음에 대입을 해 주시면은 여기 3 대입해 주시고 여기에 마이너스 3 대입해 주시면은 왼쪽은 27 여기는 27이네요. 그러니까 계산해 주면은 네모가 0이 되겠습니다. 세제곱 공식은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힘든데요. 이런 식으로 공식을 써놓은 다음에 A에 요거를 넣고 B에다가 요거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Y를 넣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해보면은 여기가 A자리죠. A자리, A자리, 요 부분이 B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곱을 풀어주시면은 여기 계산해 주시고 여기 계산해 주시고 여기도 지수 있는 부분을 계산해 주신 다음에 괄호 있는 거 이제 마저 계산해 주시면 되죠. 여기 계산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3번 전개하려면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공식을 외워서 풀어주세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을 외워서 풀어주셔도 돼요. 요 세제곱 공식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건 이게 바로 잘 안 보이거든요. 공식을 써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냥 전개를 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자에 대응되는 걸 써주시고 x를 여기에 곱해주고 y 부분도 여기다 이렇게 3번 곱해주면은 쭉 나오겠죠. 그럼 항이 6개 나오는데 이 문제 특징이 이렇게 지워져요. 여기 지워지고 여기 지워집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항이 2개가 남습니다. 공식을 맞춰서 해도 되지만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짝지어서 푸는 문제인데요. 3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바로 두 개씩 건너 안쪽 바깥쪽 경우가 있습니다. 전개를 했다고 해보면은 한번 봅시다. 1번 같은 경우는 우선 같은 게 없죠. 우선 탈락. 2번도 보면은 같은 게 없죠. 탈락. 세 번째 거 보면은 지금 봤는데 우선 항이 2개네요. 이상한데 잘 보니까 여기가 같은 게 생겼죠. 그래서 저번 강의랑 틀리게 x가 꼭 같을 필요는 없고 상수항이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부분만 생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분을 네모 쳐놓고 이제 치환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부분을 t로 치환한다 그랬죠. 그래서 치환을 해주시면은 t 빼기 3x t 전개해 주시면은
t의 제곱 빼기 3xt.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치환했던 걸 다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4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4차식이 나오는데요. 요거 이제 요거는 그냥 바로 풀어주시면 되죠, 가로를. 그래서 해주실 때 가능하면은 내림차순 배웠죠? 큰 거부터 작은 것으로 쫙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환했던 거 문제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니까요. 이렇게 상수항이 묶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요렇게랑 요렇게 전개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보통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입을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네모 플러스 2 곱하기 3. 그래서 16은 네모 플러스 6이고 네모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좀 쉬우시죠, 다른 것보다. 그래서 연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임포턴트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고등학교 거는 공식이 필수입니다. 못 외우면 못 풀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공식은 꼭 외워주시고요. 문제마다 풀이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번 풀어보셔서 문제 방법을 익혀주시기 부탁드리며 조금만 머리 식혔다가 다음 2강에서 뵙겠습니다.